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느낌에 소스라쳤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팔이 있었다. 그 팔은 민지의 것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룸메이트로 평소 이성애자라고 공공연히 말하던 사람이었다. 지은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몸을 빼려 했지만 민지가 아직 잠든 채로 더 세게 안아왔다. 뭐야 이게,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대학생으로 문학을 전공하며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지만 가족과 사회의 시선 때문에 숨겨왔다. 민지는 경영학과 학생으로 밝고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둘이 룸메이트가 된 건 우연이었다. 학교 기숙사가 꽉 차서 지은이 게시판에 올린 룸메이트 구인 글에 민지가 응답한 거였다. 처음엔 별 문제 없었다. 민지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자주 했고 지은은 그저 듣기만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민지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늦은 밤에 지은의 방으로 들어와 수다를 떨거나 함께 영화를 보자고 조르는 일이 잦아졌다. 지은은 그걸 단순한 우정으로 치부했다. 민지는 그냥 외로워서 그런가 봐. 하지만 그 아침의 포옹은 달랐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민지의 팔을 풀어내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끓이며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전날 밤 둘이 함께 술을 마셨다. 민지가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울었고 지은이 위로해줬다. 그러다 둘이 소파에 기대 잠든 모양이었다. 하지만 왜 민지가 자신을 안고 있었을까? 지은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민지를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룸메이트가 된 지 6개월 만에 깨달은 감정이었다. 민지의 웃음소리, 그녀의 작은 습관들, 모든 게 지은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민지는 이성애자였다. 지은은 그 사실을 잘 알았기에 감정을 억눌렀다. 이런 감정은 혼자서만 간직해야 해. 그런데 그 포옹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지은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 거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은은 자신의 삶이 그들처럼 평범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압박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가장으로 딸이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랐다.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며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겼다. 지은은 고향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자유를 얻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민지가 깨어나 부엌으로 왔다. 아, 지은아. 어제 미안. 술 취해서 실수했네. 민지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지은은 그 웃음에 가슴이 아팠다. 실수. 그게 다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괜찮아. 나도 피곤했어. 둘이 아침을 먹으며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웠다. 그날 수업에서 지은은 집중할 수 없었다. 교수님의 강의가 귓가로 스쳤다. 문학에서 사랑은 종종 금지된 형태로 나타난다. 사회의 규범을 깨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드라마를 만든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민지를 떠올렸다. 그녀들의 관계는 금지된 사랑일까? 아니, 아직 관계조차 아니었다. 점심시간에 지은은 친구 수연을 만났다. 수연은 지은의 유일한 레즈비언 친구였다. 얘야, 너 표정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수연이 물었다. 지은은 망설이다가 어제 일을 털어놨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와, 그 룸메이트. 이성애자라고 하지 않았어? 설마. 각성한 거 아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술김에 실수한 거겠지. 하지만 수연은 진지해졌다. 지은아, 조심해.
그런 상황에서 감정 얽히면 너만 다쳐. 한국에서 동성애는 아직도 터부잖아. 가족한테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가족.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남자친구는 없니? 나이도 차서 슬슬 결혼 생각해야지. 지은은 웃으며 대충 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만약 부모님이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지를 보자마자 긴장했다. 민지는 평소처럼 밝았다. 지은아,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요리할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저녁을 먹으며 둘이 TV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였다.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민지가 말했다. 와, 로맨틱하다. 나도 이런 사랑 해보고 싶어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외쳤다. 나랑 해보자.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좋겠다 라고만 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지의 포옹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하지? 그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민지를 사랑해. 하지만 그녀는 날 사랑할 수 없어. 이 사랑은 시작부터 끝난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결심했다. 민지와 거리를 두자. 하지만 그 결심은 곧 무너졌다. 민지가 아침에 지은의 방으로 들어와 오늘 같이 쇼핑 갈까? 라고 물었다.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둘이 홍대 거리로 나섰다. 거리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민지가 옷을 고르며 지은의 의견을 물었다. 이거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지은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나. 왜 나? 민지가 웃었다. 너 예쁘잖아. 더 예뻐지게 해주고 싶어.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우정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쇼핑 후 카페에 앉아 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지은아, 나 요즘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남자친구랑 있을 때보다 더. 지은은 숨이 멎을 뻔했다. 정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는 날 이해해주잖아. 그 순간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다. 만약 이게 착각이라면? 그녀는 사회의 시선을 떠올렸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비주류였다. TV나 미디어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글들을 생각했다.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했다가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날 밤 또 사고가 터졌다. 민지가 지은의 방으로 들어와 돈을 재미있었어. 고마워 라고 말하며 포옹했다. 이번엔 술이 아니었다. 지은은 얼어붙었다. 민지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녀는 용기를 내 물었다. 민지가 멈칫했다. 그냥. 친구로서.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친구로서.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돼.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밤, 지은은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주는 거야? 그녀의 내적 갈등이 시작되었다. 다음 주, 지은의 삶은 더 복잡해졌다. 민지의 행동은 여전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자고 조르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지은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이건 우정 이상이야. 분명해.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남자 이야기를 했다. 어제 클럽에서 만난 오빠가 번호 물어보더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지은은 질투로 미칠 것 같았다. 그녀는 수연에게 조언을 구했다. 수연아, 어떻게 해? 민지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착각하지 마. 이성애자들이 가끔 그런 식으로 친해지곤 해.
너처럼 레즈비언한테는 위험한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수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최근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된 기사를 봤다.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언제?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학교에서 지은은 문화클럽에 참여했다. 그날 주제는 금지된 사랑이었다. 멤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논의했다. 지은은 용기를 내 말했다. 현실에서 금지된 사랑은 동성애일 수 있어요. 사회의 편견 때문에 클럽 멤버들이 조용해졌다. 한 남학생이 말했다. 그건 좀 비정상이잖아. 지은은 충격받았다. 비정상. 사랑의 정상과 비정이 어디 있어요? 토론이 뜨거워졌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대변하듯 열정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피곤함이 밀려왔다. 왜 나만 이렇게 싸워야 해?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오늘 늦었네. 걱정했어. 지은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 둘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가 갑자기 물었다. 지은아, 너 남자친구 없지? 왜? 지은은 당황했다. 그냥. 없어. 민지가 웃었다. 너처럼 예쁜 애가? 소개팅 해볼까? 지은은 화가 났다. 싫어. 난 남자 안 좋아해.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다. 민지의 표정이 변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얼른 수습했다. 아니, 그냥 지금은 연애 안 할래.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다음 날, 민지가 이상했다. 평소처럼 밝지 않았다. 지은이 물었다. 민지야, 무슨 일 있어? 민지가 대답했다. 어제 내 말 때문에 생각 좀 했어. 너, 레즈비언이야. 지은은 심장이 멎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해? 민지가 말했다. 그냥. 내가 남자를 안 좋아한다고 하니까 지은은 부정했다. 아니야. 착각이야. 하지만 민지는 더 파고들었다. 정말. 나한테 이상한 감정 있는 거 아냐? 지은은 눈물이 날 뻔했다. 아니라고. 대화가 끝난 후 지은은 방에 들어가 울었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민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다음 날 민지가 지은을 데리고 나갔다. 우리 이야기 좀 해. 카페에서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나 사실.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뭐, 민지가 고백했다.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울 때 내가 위로해줬어. 그때부터 달라졌어. 나도 처음이야. 여자를 좋아하는 거.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하지? 둘이 관계를 시작했다. 처음엔 달콤했다. 함께 산책하고 영화 보고 포옹하는 날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다. 민지의 가족이었다. 민지의 어머니가 전화 왔다. 민지야,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소개팅할 사람 있어. 민지가 거절했다. 엄마, 나 지금 연애 안 해. 어머니가 화를 냈다. 왜? 나이 차서 결혼해야지. 민지는 전화를 끊고 지은에게 말했다. 엄마가 또 그래. 지은은 불안했다. 우리 관계 알면 어떻게 될까? 민지가 웃었다. 걱정 마. 아직 말 안 할게. 하지만 지은의 가족도 문제였다. 지은의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왔다. 지은아, 집에 가자. 엄마가 아프시대. 지은은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지은아, 내가 걱정돼. 결혼 안 할 거야.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동성애 같은 건 안 돼. 우리 집안 명예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 그런 말을 해? 아버지가 말했다. 요즘 사회가 이상해.
너는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울면서 서울로 돌아왔다. 민지에게 털어놨다. 우리 포기할까? 민지가 안아줬다. 안 돼,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둘이 손잡은 걸 봤다. 친구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랑 민지, 이상하지? 수연이 지은에게 말했다. 조심해. 소문나면 안 좋아.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밤에 악몽을 꿨다. 가족이 자신을 버리는 꿈 깨어나 민지를 안았다. 민지야, 사랑해. 민지가 대답했다. 나도. 하지만 민지의 눈빛에 망설임이 보였다. 민지, 너 후회해. 민지가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느꼈다. 민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관계가 깊어질수록 압력이 커졌다. 민지는 가족의 압박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매일 전화했다. 민지야, 소개팅 가봐. 좋은 사람 있어. 민지는 거절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으로 규율을 중시했다. 동성애. 그건 정신병이야. 어렸을 때 들은 말이었다. 민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까 두려웠다. 지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봤다. 가족에게 커밍아웃했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지은은 떨렸다. 나도 그렇게 될까? 둘이 함께한 밤, 지은이 물었다. 민지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민지가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학교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다. 클럽 멤버 중 하나가 지은의 성적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민지랑 사귄데 소문이 퍼졌다. 지은은 강의실에서 따가운 시선을 느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이 물었다. 민지, 정말이야? 민지는 부정했다. 아니야. 헛소문이야. 하지만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았다. 왜 부정해? 우리 관계를 둘이 싸웠다. 지은이 소리쳤다. 너 날 부끄러워하는 거야? 민지가 울었다. 아니야. 그냥 무서워. 지은은 안아줬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같이 버티자. 하지만 민지의 망설임은 커졌다. 민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집에 가자. 학교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 민지가 물었다. 왜? 어머니가 말했다. 소문 들었어. 너 여자랑 사귄대? 그건 안 돼. 민지는 충격받았다. 누가 그런 소리를? 어머니가 화를 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당장 헤어져. 민지는 울면서 지은에게 달려왔다. 엄마가 알아. 어떻게 해?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우리 끝내야 할까?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싫어.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은을 보고 소리쳤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주머니, 저희 사랑해요. 어머니가 비웃었다.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야. 병이야. 민지가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만해. 어머니가 떠난 후 둘이 안고 울었다. 지은의 가족도 움직였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지은아, 소문 들었어. 당장 집으로 와. 지은은 갔다.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렸다. 너 동성애자야.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내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다. 그런 건 안 돼. 이 치료받아.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래? 정상으로 살아. 지은은 소리쳤다. 이게 제 정상이에요. 집을 뛰쳐나왔다. 서울로 돌아와 민지에게 말했다. 가족이 날 버렸어. 민지가 안아줬다.
나랑 같이 살짝 하지만 민지의 마음도 흔들렸다. 민지는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말했다. 민지, 너 정말 레즈비언이야?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어. 민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지가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헤어지자.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왜? 민지가 울었다. 무서워. 가족, 사회, 모든 게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너 날 이용한 거야? 민지가 부정했다. 아니야. 사랑했어. 하지만 못 견디겠어. 지은은 울면서 떠났다. 거리로 나와 비를 맞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수연을 찾았다. 수연이 위로했다. 지은아, 강해져. 지은은 결심했다. 이제 혼자서도 살아갈게. 하지만 민지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지은은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버텼다. 문화클럽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 5멤버들이 읽고 감동받았다. 한 멤버가 말했다. 용기 있어. 지은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민지를 잊을 수 없었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가 말했다. 잘했어. 이제 정상으로 살아. 하지만 민지는 후회했다. 지은아, 미안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은 새 룸메이트를 구했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민지를 생각했다. 왜 배신했어? 사회의 압력이 그녀들을 갈라놓았다. 지은은 동성애 인권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우리는 싸워야 해. 지은은 연설을 준비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하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민지가 있었다. 지은의 삶은 재건의 과정이었다.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고 작가의 길을 선택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썼다. 제목은 안고 있던 아침.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이 이야기, 사회를 흔들 수 있어요. 지은은 출간을 결심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가족이 알면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1년이 됐다. 어머니가 가끔 전화했다. 지은아, 돌아와. 하지만 지은은 거절했다. 엄마, 제 삶을 인정해주세요. 민지는 어떻게 됐을까? 지은은 가끔 생각했다. 소문으로 민지가 결혼했다는 걸 들었다. 행복할까? 지은은 질투보단 안타까움을 느꼈다. 동성애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은은 강해졌다. 시위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합법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했다. 경찰이 막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권리야. 그곳에서 세 사람을 만났다. 혜린이라는 여자였다. 혜린은 25세로 변호사였다. 지은 씨, 용감해요. 둘이 가까워졌다. 혜린은 자신의 가족에게 커밍아웃한 경험이 있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 받아들여. 지은은 부러웠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둘이 데이트를 시작했다. 혜린의 지지는 지은에게 힘을 줬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떠올랐다. 민지처럼 배신당하면 혜린이 말했다. 믿어봐. 나랑 같이. 지은은 소설을 완성했다. 출간 파티에서 연설했다. 이 책은 제 이야기예요. 사랑의 대가를 치른 이야기.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그곳에 민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지은은 놀랐다. 너 왜 왔어? 민지가 울었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민지는 결혼하지 않았다. 소문이었다. 그녀는 가족과 싸웠다. 엄마, 나 레즈비언이야. 어머니가 쫓아냈다. 민지는 혼자 살았다. 너 없이 못 살겠더라. 지은은 복잡했다. 왜 이제야? 민지가 말했다. 늦었지만 용서해줄래? 지은은 혜린을 생각했다. 나 이제 새 삶이 있어. 민지를 거절했다. 미안. 너의 선택이었어. 민지는 울며 떠났다. 지은은
그 선택의 대가를 느꼈다. 이게 옳은 걸까?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지은은 TV에 나와 말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많았다. 비정상, 온라인에서 악플이 쏟아졌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버텼다. 혜린이 곁에 있었다. 함께 이겨내자 둘이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지은은 갔다.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내 책 봤어. 이해하려 애쓰고 있어. 지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희망이 보였다. 민지는 어떻게 됐을까? 지은은 가끔 연락 왔다. 민지야, 잘 지내? 민지가 답했다. 응, 나도 싸우고 있어. 둘이 친구로 돌아갔다. 하지만 과거의 사랑은 추억으로 남았다. 지은은 사회의 변화를 느꼈다. 동성 결혼 법안이 다시 논의됐다. 그녀는 증언했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주세요. 국회에서 박수가 터졌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단체가 시위를 했다. 가족 파괴, 지은은 그 한가운데 있었다. 이게 우리의 싸움. 혜린과 함께한 삶은 안정됐다. 둘이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지은이 말했다. 행복해. 혜린이 키스했다. 나도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민지를 용서한 게 옳았을까? 그녀는 일기를 썼다. 사랑의 대가는 크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지은의 소설이 영화화됐다. 감독이 말했다. 이 이야기,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어. 지은은 시나리오를 도왔다. 촬영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보는 듯 했다. 이게 나야의 개봉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지은 씨, 고마워요. 하지만 반대 시위도 있었다. 동성애 홍보 중단,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건 홍보가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혜린과 함께한 삶은 더 깊어졌다.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이었지만 친구들이 축하했다. 행복해.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은은 캠페인을 이어갔다. 동성 결혼 합법화,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우리의 사랑은 평등해야 해요. 의원들이 경청했다.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민지와의 우정은 이어졌다. 민지가 새 연인과 함께 왔다. 지은아, 내 덕분에 용기 냈어. 지은은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의 싸움, 가족과의 화해도 이루어졌다. 아버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 삶을 인정할게. 지은은 안고 울었다. 아빠, 사랑해요. 어머니도 건강해졌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지은의 삶은 완성됐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새 책을 썼다. 각성의 아침. 그 안엔 자신의 여정이 담겼다. 출간 후 독자들이 편지를 보냈다. 덕분에 커밍아웃 했어요. 지은은 감동받았다. 이게 내 사명. 혜린과 함께한 밤. 지은이 말했다. 우리 선택은 옳았어. 혜린이 대답했다. 응,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가?